자, 그러면 을미개혁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스타일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이 지금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지금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6월 3일이에요. 네. 근데 옷은 똑같죠? 네. 옷이 없다는 게 들켜버렸네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 갔지? 을미개혁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고, 그리고 을미개혁 때 여러 제도가 실시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단발령이라고 하는 게 조선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동일한 해에 을미,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의병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마 예전에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언제 배웠을까요?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이나 혹은 병자호란 때 의병들이 활약을 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의병들이 활약을 해서 이런 국난을 이길 수 있었다, 아마 이렇게 공부를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의병은 의로운 군대라는 의미고요, 국가나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조직을 한 것이 아니라 국난이 처했을 때, 국난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조직이 된 형태의 군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니까 우리가 의병을 조직해야겠다라고 해서 여러 각지의 양반 유생들이 의병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을미 의병의 특징은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난이 있을 때면은 어김없이 의병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병들의 활동이 국내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 국외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느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가 연도는 1895년, 96년 무렵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부터 서구 열강이나 혹은 일본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됩니다. 이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득이 되는 권리를 의미를 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철도 부설권 혹은 뭐 삼림을 체벌해서 가져갈 수 있는 권리, 혹은 광산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이권에 해당이 되는데,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각각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산 채굴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실제로 어마무시하게 은과 금을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다 가져가 버려서 이때 이후에 남아있던 금이 없게 되었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고종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보면은, 요 다음 해에 고종은 아관파천이라고 해서, 파천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동을 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관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아관은 아라사 공사관의 줄임말입니다. 아라사 공사관은 러시아 공사관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상황을 보니까 러시아가 조금 강한 것 같은데 우리 쟤네랑 힘을 좀 합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겠죠. 동시에 그리고 파천을 하려면은 일본의 눈을 속이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가장 가까웠던 공사관이, 궁궐에서 가장 가까웠던 공사관이 러시아 공사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후에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공사관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국제적으로 망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해당 국가의 입김이, 영향력이 세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칠러 인사들의 입김이 세지고,
동시에 친일적인 인물들과 약간은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겠죠. 또 조선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러시아, 이 나라 자체도 일본과 대립구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립구도가 언제 터지게 되는지는 뒤에서 또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이때 당시의 상황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양반 출신이었던 한 인물이 독립신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 양반 출신의 인물, 그 사람의 이름은 서재필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서재필은 갑신정변 때 그 정변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공부를 꽤나 많이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지금 우리 조선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주적인 국가로서 독립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을 만들게 되고요. 이제 여기다가 각종 다양한 조선의 이야기들을 담게 됩니다.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 최초 좋아하잖아요. 최초의 순 한글 신문이었어요. 근데 전부 다 그랬던 건 아니고 4분의 3만, 나머지 4분의 1은 영어로 제작을 합니다. 영문판을 또 따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각각의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한글로 쓴 이유는 과거에 한성순보라고 해서 최초의 신문이 있었는데 그 신문은 한자로 되어 있었어요. 한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일반 대중들도 읽지 못하겠죠. 근데 이때는 일반 대중까지도 읽을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한글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쓴 이유는 조선의 상황을 어디에 알려야 돼요? 해외에 알려서 이 부당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언어를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것이 독립협회까지 발전을 합니다. 다른 인물들도 모여서 이제는 하나의 조직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여러 활동들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그런 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문의 이름을 고치게 됩니다. 영은문이라고 했던 것을 독립문이라고 바꾸게 돼요. 이 이름, 명칭 변화의 특징을 좀 보면은 영은문은 은혜를 맞이하는 문이라고 해서 청나라에 사절이 오다니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다. 그런 것들을 맞이한다라는 의미에서 영은문이라고 했다면은 굉장히 사대적이죠. 독립문은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 이 의지를 밝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어 라고 했던 게 이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를 주최를 하는데 이것은 큰 광장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를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이 민이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 일반 민들을 계몽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이 두 가지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오개혁 때 신문지가 폐지가 되고 백성들의 인권이 조금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각종 악패습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런데 그런 제도가 사라졌다고 해서 과연 일반 사람들의 의식까지 개선이 되었을까? 그건 여전히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의식까지도 바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백정 출신의 인물이 연설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연설을 듣고 나서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의 활동이었는데 명칭 차이가 있는 것은 관민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 관료랑 일반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의회 정치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두 가지 활동에서 드러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자주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왕이 이런 공사관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고종 당장 환궁하세요 라고 고종의 환궁 요구를 하는 그런 활동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상황이죠.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권 침탈을 저지하는 활동도 같이 벌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성과가 있었어요. 근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종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상상을 좀 해볼까요? 좋아했을까? 이런 근대적인 방향 너무 좋아. 당장 다 들어주겠어.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종은 신분제 질서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왕이죠. 예전에도 우리가 삼국지대부터 배울 때 강조를 했지만 일반 귀족이나 양반이나 일반 백성들을, 이 사람들, 이 계층의 권한이 높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왕의 권한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두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양반이나 일반 백성까지도 이 두 계급, 계층의 권리를 챙겨주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왕이 갖고 있던 여러 권리들을 빼앗아 올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왕이 모든 것들을 결정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치를 운영해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종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왕을 따르는 보수단체인 황국협회를 이용해서 모함을 하게 됩니다. 이 모함을 계기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게 되는 거죠. 그 모함이 뭐였느냐? 저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추구한 것 같다. 공화정이라고 하면은 왕 자체가 없고 대통령을 선출을 해서 지금처럼 정치를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종이 당장 저 독립협회 사라지게 해 없애버려라고 지시를 내렸죠. 그래서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독립협회의 활동 자체도 96년에 시작을 해서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의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첫 번째로는 백성들을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계몽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몽이라고 하는 키워드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이권 침탈을 저지하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자주적인 모습들을, 그런 권리들을 지켜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동시에 한계이기도 해요. 그 이권 침탈을 저지하는데 모든 나라들의 침탈을 저지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이권 침탈만 조금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요. 얘네가 뭘 가져갈 때마다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눈 감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뭔가 가져가려고 할 때에는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반대를 하죠.
실제로 독립협회의 이권 침탈 저지 운동의 성과를 보면은 러시아께 굉장히 많아요. 러시아가 저령도라는 섬을 빌려가려고 했는데, 조차라고 하는데 빌리다라는 말을, 그거를 저지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요. 조선이랑 러시아랑 합작을 해서 은행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반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왜 이렇게 편중된 쪽으로만 가느냐, 일본이나 미국도 철도나 광산을 가져가는데 왜 그거는 눈 감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신문 그리고 독립협회의 활동을 봤고요. 그것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정도 뭔가 입장을 보여야 돼요. 세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과거처럼 왕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서 그런 변화에 대항을 할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